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0회차 해외 축구 4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4-3-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한빠르고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며 최근 눈부신 경기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공식 경기에서 무려 8연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리그에서도 독보적인 1위를 유지하며 강력한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랑스와의 리그 경기에서는 후반전에 집중력을 발휘해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팀의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리그 내 압도적인 모습과 달리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아스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강팀들과 한 조에 속한 파리 생제르맹은 지금까지 단 1승만을 거두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별리그 탈락 위기를 피하기 위해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진에서는 바르콜라가 최근 좋은 활약을 펼치며 눈에 띄는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결정력은 팀의 득점 기회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덴벨레 또한 부상을 털고 돌아오며 선발 출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두 선수의 조합은 파리 생제르맹의 빠른 역습 전술에 날카로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진에서 마르키뉴스와 하키미의 몸 상태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은 팀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두 수비수는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 라인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출전 여부는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리그에서 압도적인 득점력을 선보이며 여전히 강팀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두 차례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무려 6실점을 허용하며 수비 불안이 두드러졌고 이는 파리 생제르맹과의 맞대결에서 또 다른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베르나르도 실바, 코바치치 그리고 더 브라위너의 조합이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전개를 가능하게 하지만 이들의 플레이 스타일은 수비적인 안정성을 희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상대의 빠른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맨시티의 수비진에서는 디아스와 아칸지가 팀의 중심을 잡고 있지만 스톤스와 아케의 부상 여파로 인해 수비 뎁스가 얇아진 상태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빠른 측면 공격과 누노 멘데스, 하키미와 같은 윙백들의 오버래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면 맨시티는 측면에서의 위협에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라인을 지나치게 올리는 전술을 고수할 경우 파리 생제르맹의 빠른 전환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두 팀의 상반된 강점과 약점이 흥미로운 대결 구도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홈에서의 강력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려 할 가능성이 높으며 바르콜라와 덴벨레의 빠른 공격 전개는 맨시티의 수비 조직을 흔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반면 맨시티는 특유의 점유율 기반 축구를 통해 경기를 컨트롤하려 할 가능성이 크지만 수비적인 불안 요소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다면 파리 생제르맹의 역습을 막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기 흐름은 파리 생제르맹이 홈 어드밴티지와 현재의 상승세를 바탕으로 조금 더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 골 차의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또한 두 팀 모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진과 맨시티의 불안정한 수비를 고려했을 때 경기는 예상보다 더 화려하고 공격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널은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뉴캐슬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연달아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며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가장 최근 치른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는 경기 후반 집중력 부족으로 인해 승기를 놓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아스널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수비진의 부상으로 인한 전력 손실입니다. 핵심 수비수인 살리바, 벤 화이트 그리고 토미야스가 모두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 키비오르가 선발 라인업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비진의 불안정성은 팀의 전체적인 안정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웨데고르와 데클란 라이스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맡아 경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를 시도하고 있지만 전방 공격진에서의 마무리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측면 공격수 사카와 중앙 공격수 제주스의 부재는 아스널의 득점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으며 스털링, 하베르츠 그리고 트로사르의 조합이 공격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합이 아직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결정력 향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면 디나모 자그레브는 최근 리그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5경기 동안 1승 2무 2패에 그쳤습니다.
최근 하이두크 스플리트와 로코모티바 자그레브를 상대로 연패를 당하면서 수비 조직력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디나모 자그레브는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잘치부르크와 슬로반 브라티슬라바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며 원정 경기에서의 집중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진의 핵심 선수인 페트코비치가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다는 점이 큰 약점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의 부재로 인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설 쿨레노비치가 중책을 맡게 되었지만 아스널의 홈 경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득점 기회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의 수치치 역시 부상으로 결장할 예정이며 그를 대신해 루시치와 아데미가 중원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선수는 수비적인 안정성을 더하는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으며 디나모 자그레브가 아스널을 상대로 극단적으로 수비적인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는 디나모가 상대적으로 약체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실점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일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아스널은 홈 어드밴티지를 활용해 주도권을 장악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부상으로 인한 전력 공백과 공격진의 마무리 부족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나모 자그레브는 아스널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깊게 내려앉아 수비를 강화하며 기회를 엿볼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흐름상 아스널이 점유율에서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지배할 것으로 보이지만 득점 기회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득점 경기보다는 비교적 저득점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스널이 2대0 또는 2대1과 같은 점수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페에노르트는 4-1-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율 축구를 구사하며 주로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 패턴을 통해 상대를 공략합니다. 최근 공식 경기에서 5경기 동안 3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에인트호번과 빌럼 등 강팀과의 맞대결에서는 다소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팀의 최전방에서 히메네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올 시즌 리그 18경기에서 14골과 4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주 득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히메네스의 뛰어난 득점력에도 불구하고 팀은 중원에서의 창의성 부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원의 핵심 선수였던 팀버와 황인범의 이탈은 팀의 빌드업 과정에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원에서의 플레이메이킹과 상대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풀백 하트만과 로톤바의 부상은 수비 라인의 뎁스를 약화시키고 조직력을 흔들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페에노르트는 강한 압박을 시도하는 팀을 상대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의 빠른 공수 전환과 높은 전방 압박은 팀의 약점을 더욱 두드러지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바이에른 뮌헨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해 상대를 압도하는 팀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리그 선두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라이프치히, 잘츠부르크 그리고 호펜하임 등 경쟁력 있는 팀들을 상대로도 강력한 화력을 과시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해리 케인은 올 시즌 리그에서 21골 5도움을 기록하며 절정의 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정력과 연계 플레이는 바이에른 공격의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네, 코망, 무시알라와 같은 이선 자원들이 빠르고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공격을 지원하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부이와 이토의 부상으로 인해 측면 수비에서 다소 뎁스가 약화되었으나 중앙 수비의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조합이 뛰어난 안정감을 제공하며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은 페에노르트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바이에른 뮌헨의 강한 압박은 페에노르트의 중원 불안을 더욱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에노르트는 히메네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려 시도하겠지만 중원의 공백과 상대의 압박으로 인해 공격 흐름이 끊기거나 효과적인 기회를 만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양상은 바이에른 뮌헨이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통해 경기를 주도하며 다득점을 노리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페에노르트는 수비적으로 버티는 데 집중하며 역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바이에른의 빠르고 조직적인 공격 전환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경기 대부분을 지배하며 다득점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결과는 3대0 혹은 4대1과 같은 점수가 예상됩니다. 밀라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과 빠른 공격 전환을 통해 상대를 압도하려는 경향이 강한 팀입니다. 최근 공식 경기에서 5경기 동안 3승 1무 1패의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경기 내용에는 기복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는 공격 전개가 답답해 무득점에 그쳤으며 칼리아리전에서도 결정력 부족이 드러나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반면 인테르와의 경기에서는 강한 압박과 날카로운 역습을 앞세워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밀란의 측면 공격은 팀의 핵심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레앙과 플리시치는 빠른 돌파와 정확한 크로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창출하며 상대 수비진을 흔드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레이너스가 중심축 역할을 하며 창의적인 패스와 공격 전환으로 팀의 템포를 조율합니다. 하지만 수비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전 센터백인 토모리와 티아오의 부재로 인해 경험이 부족한 가비아와 파블로비치가 센터백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수비 안정감이 떨어질 우려가 큽니다. 이 조합은 상대 공격진의 강한 압박이나 빠른 전환에 취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지로나는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점유율을 중시하는 축구를 구사하며 공격 상황에서는 빠른 전환을 통해 상대를 공략하려는 팀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를 기록하며 성적 면에서는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세비야와 마요르카와의 경기에서 연달아 수비 실수를 범하며 패배를 기록한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됩니다. 최전방에서는 루이스가 피지컬을 활용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힐과 판더 베이크는 이선에서 유기적인 움직임과 패스를 통해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원에서 마르틴과 로메오는 상대의 강한 압박에 약점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중원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적으로 지로나는 로페즈, 블린트, 크레이치로 이루어진 3백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측면 수비의 약점이 뚜렷합니다. 상대가 강한 측면 공략을 시도할 경우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노출하며 밀란처럼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팀에게는 특히 취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강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밀란이 전력상 우위를 점하며 지로나를 상대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밀란은 측면 공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로나의 수비 약점을 공략할 것으로 보이며 빠른 템포의 전개로 다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밀란의 수비 라인에 공백이 있는 만큼 지로나가 점유율을 활용하며 공격 기회를 노린다면 실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 흐름은 밀란이 주도하며 3대1 또는 4대2와 같은 다득점 승리가 예상됩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